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4장 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마의 정리라는 걸 다뤄봤어요. 예, 그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우리가 어, 극대값이나 극소값, 이것을 국소적 극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소적인 극값은 즉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배웠듯이 임계점이라고 해서 전부 국소적인 극값을 갖는 곳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발예로 우리가 fx는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원점에서 그 미분계수, 즉 f'0은 0이 되지요.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제곱이고 거기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자,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렀어요.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임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 즉 x의 3승에 0 대입하면 0이지요. 그 값이 그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 되거나 가장 작은 값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즉 극대값도 극소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이지만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례를 통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임계점이라고 해서 국소적인 극값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국소적인 극값이라면 임계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되지가 않았어요. 임계점이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임계점 안에서 국소적인 극값이 되는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임계점 안에 가서 임계점을 찾는 것은 연습을 해봤죠. 임계수를 계산하는 것을 바로 전 시간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2절에서 그렇죠? 1절에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임계점 안에서 어, 국소적인 극값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리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여기 칠판을 보세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 미분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 감소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감소한다라는 것도 미분계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정의할 텐데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할까요? y는 fx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x의 값이 물론 정의역에 있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x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죠. 그럴 때 y의 값도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서 같이 증가하면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식으로 설명하면 그 독립변수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정의역에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쪽 점에 해당하는 x값을 x1,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을 x2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x2가 왼쪽에 있는 x1보다는 당연히 큰 값이지요. 그렇다면 함수값도 크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x1에서의 함수값 fx1이 x2에서의 함수값 fx2보다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x1보다 x2가 크다면 함수값도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x1보다는 fx2가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증가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것은 f라는 함수가 감소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거꾸로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y의 값은 아래쪽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면 예, 두 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면 예, 이 두 점에 대해서 x좌표를 x1, y좌표를 예, x좌표를 x1, x2, y좌표를 fx1, fx2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1보다 x2가 크다면 반대로 함수값은 fx1하고 fx2를 비교했을 때 작은 값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더 크다. 예, fx1이 fx2보다는 크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1보다 x2가 크면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더 작다. fx1보다 fx2가 더 작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운 도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함수부터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그렸던 증가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갖는 예,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함수가 된다면 예, 우리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이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는 당연히 플러스 값을 갖죠. 예,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 기울기가 플러스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x가 증가한 값 분의 y가 증가한 값 계산하면 x가 증가했을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점을 어디로 옮겨봐도 이 점에서 계산해 볼까요? 역시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이 점도 마찬가지. 기울기를 계산하면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는 그런 함수, 증가하고 있는 함수, 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 곡선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아도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여기 그림처럼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하는 것은 f'x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플러스다. 0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하고 f가 증가한다라는 것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f가 증가한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라는 뜻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플러스다. 어렵지 않죠? 예, 어떤 함수든 그 주어진 그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어요. 그 함수의 도함수가 플러스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갖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소하는 함수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각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마이너스겠죠? 점을 옮겨도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어떤 점을 선택해서 접선을 그어도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네요.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다면 f'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f가 감소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같은 것이다. 기억해 두세요.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그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플러스, 주어진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론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결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배웠던 증가 감소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네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인 함수고, 그렇죠? 미분 가능인 함수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그 부호를 따져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네. f'x 계산을 해보면 3x의 4승 미분하면 우리 미분하는 법은 다 배워서 압니다. 12x의 3승 4x의 3승을 미분하면 12x의 제곱 12x의 제곱을 미분하면 24x 5는 미분하면 0함수죠. 그러니까 f'x는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인데 이제 이걸 정리할 거예요.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전부 12x는 다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12x로 묶어내고 앞에서부터 첫 번째 항은 묶어내면 거기에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은 12x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x가 곱해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항은 12x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1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해서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니까 이것은 12는 플러스고 그럼 부호는 따질 거 없죠? x의 부호와 x 마이너스 2의 부호와 x 플러스 1의 부호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x의 부호는 0을 가지고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x의 부호라는 것은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x 마이너스 2의 부호는 2를 중심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2보다 크면 플러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보다 큰 쪽에도 x의 부호는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그렇죠? x 플러스 1의 부호는 x 플러스 1의 부호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x-2, 이 마이너스 1 쪽에 와 있을 때는 여기 이 0, 그 2 왼쪽이니까 같이 마이너스고 x의 부호도 마찬가지로 0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고 그렇죠? 그렇다면 세 개의 부호는 이렇게 곱해지면 이제 전체 부호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부호를 다 곱한 거니까 결국 f'의 부호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가 3개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하나는 플러스고 2개는 마이너스니까 3개를 곱하면 플러스. 그렇죠? 0과 2 사이에서는 2개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이 오른쪽은 셋 다 플러스니까 3개 곱하면 플러스. 그렇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의 부호는 이 값들이 0 되는 곳, 즉 x가 0 되는 곳은 0이지요. x-2가 0 되는 곳은 2지요.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은 마이너스 1이지요.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바뀔 텐데 가장 큰 값, 이 오른쪽은 이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차항 x의 3승, 예, 이것의 부호 플러스지요. 그렇죠? x 3승 부호가 플러스지요. 지금 12x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의 3승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지요. 그것의 부호, 예, 플러스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가 한 번씩 바뀌어요. 하나씩 부호가 바뀌니까. 그렇죠?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0 되는 곳을 또 지나갈 때 여기는 x가 0 되는 곳이죠. 다시 바뀌어서 플러스, 또 0 되는 곳을 지나갈 때 마이너스 1, 여기는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이죠. 또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는 최고차항 부호를 쓰면 됩니다. 예, 최고차항의 부호를 쓰고 그 다음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각각의 항들이, 예, 이 팩터들이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바뀌어주면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의 부호를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f'x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f'이 마이너스면 감소, f'이 플러스면 증가, 다시 f'이 마이너스면 감소, f'이 다시 플러스면 증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증가하는 곳은 x가 2보다 큰 곳. 그렇죠? 예, 여기서 증가. 그리고 이쪽에 증가가 또 있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곳. 여기서 증가. 그렇죠? 감소하는 것도 여기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곳. 감소. 그렇죠?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 여기서 감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극대값, 극소값 하는 것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임계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임계수는 임계점의 x좌표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랬으니까 임계점 밖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거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계점 안에 있다고 해서 임계점이라고 해서 전부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이런 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국소적 극값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국소적 극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은 이것에 비해서 절대적 극값이라고 불러요. 절대적 극값, 이것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자, 그래서 국소적인 극값과 절대적인 극값을 합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 얘기 안 하고 극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국소적인 극값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특별하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값이라는 것은 국소적인 극값,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절대적인 극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계점 안에서 국소적인 극값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정법은 주의해야 되는 게 주어진 함수가 연속일 때만 이런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이 제 멋대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일 때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분할 수 있는 케이스만 가지고, 미분할 수 없는 점이 딱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미분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린다면 이렇게 뾰족한 점은 없고 이렇게 극대값을 갖는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는 모양은 여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점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중심으로 보면 그 점 왼쪽에서는 이렇게 증가 상태지요. 그렇죠? 그 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감소 상태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곳이다라는 걸 표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가지고는 감소한다라는 걸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값이 되려고 하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점을 중심으로. 그렇죠? 미분할 수 없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연속인 케이스는 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이라고 할까요? 우리 절대값 그 함수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다면 이 점이 극대값을 갖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왼쪽은 증가, 넘어서면 감소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증가하면 도함수가 플러스, 감소하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가 바뀌네요. 부호가.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우리가 이게 극값을 갖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을 갖는 곳이구나 하고 판정해 주면 됩니다. 연속일 때만 그렇습니다. 역시 극소값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점이죠. 그렇죠? 왼쪽에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감소하다가 넘어서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플러스. 이번에는 도함수가 바뀌긴 바뀌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도함수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극대값을 갖거나 극소값을 갖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극대값을 갖거나 극소값을 갖거나 하는 경우에 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네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임계점 안에 다 있는데 임계점이라고 해서 전부 국소적인 극값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임계점 중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바뀌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것을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판정하냐?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연속이 안 되면 제 멋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칠판 지워볼게요. 자, 연속이 아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한 점 빠졌어요. 요 점에서는 값이 이렇게 딱 끊어졌습니다. 불연속이지요. 그렇죠? 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증가, 넘어서면 감소니까 당연히 연속이었다 그러면 이건 극대구나 하고 판정할 수 있지만 함수값을 하나 줘볼까요? 여기 빠진 점을 함수값을 여기서 줘보세요. 이렇게 더 아래쪽에. 더 아래쪽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 극대값의 정의를 합니다.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봤어요. 그렇죠? 그럼 C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C 말고 나머지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점들의 함수값은 여기 그래프,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값이 더 큰 값이죠. C에서의 값이 제일 작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 값은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판정법으로는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이건 극대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불연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연속일 때 판정법이다라는 거. 예,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조금 전 예제입니다.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번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증가함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예, 도함수 조금 전에 구했듯이 이걸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5는 미분하면 0. 그렇죠? 해서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해서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고 이 값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늘어놓으면 마이너스 1, 0, 2. 그렇죠? 그래서 f'x의 부호를 조사한다 그러면 예, f'x 이 값의 최고차항 12x의 3승 x 3승에 12라는 플러스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최고차항부터 그렇죠? 최고차항 부호부터 갑니다. 거기서 이 세 개의 값이 x와 x-2와 x 플러스 1, 세 개의 값이 0 되는 곳 2와 0과 마이너스 1 이것을 한번 지날 때마다 전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f'의 부호를 아까처럼 구했어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플러스,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를 넘어가면 이 오른쪽에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다시 감소, 플러스면 증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극소값. 그렇죠? 0일 때는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넘어서면 감소하니까 극대값. 2일 때는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오른쪽에서 증가하니까 극소값. 그렇지 않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해서 극소가 여기 두 군데. 그렇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그래서 극대가 여기 한 군데. 그렇죠? 자, 그럴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거기서 함수값이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f-1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f2 이렇게 두 개가 극소값 그렇죠? 그리고 극대값은 0에서의 함수값 f0 이것이 극대값 어렵지 않죠? 나머지 계산하면 됩니다. f-1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승하면 1이고 3승하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f-1 예, 함수값은 0이 되네요. 그렇죠? f2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2 대입하면 됩니다. 4승하면 16이고 3승하면 8이고 제곱하면 4고 다 계산하면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7. 어렵지 않죠? 0에서의 함수값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5만 남겠죠? 0에서의 함수값은 5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까지 조사할 수 있겠어요.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예제 3번 보세요. fx가 x 플러스 2 sin x, x가 0부터 2파이까지다.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도함수를 계산해야 되죠. x 다항함수입니다.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sin x 그래프 끊긴 적 없죠? 예, 0부터 2파이까지만 딱 제한해줘도 마찬가지. 전체에서 끊긴 적이 없으니까 이 구간서도 연속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어요. 가볼까요? 그럼 도함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f'x는 x를 미분하면 1이고 sin x는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x 플러스 2 sin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f'의 부호는 당연히 f'x가 0인 곳에서 바뀔 수 있겠죠. 가능성이. 그렇죠? 양쪽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당연히 아주 가까운 값을 어떻게 임의로 선택을 해도 부호가 바뀌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점수는 값이 있다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f'x를 0이 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니까 이게 0 된다. 그렇다면 2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코사인 x는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코사인 0, 1이죠. 예. 그리고 코사인 2파이까지 이렇게 그리면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코사인 x.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0 되는 곳은 2분의 파이예요. 여기 0 되는 곳은 2분의 3파입니다.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1 되는 곳은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찾으면 되지요.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쯤 있다고 할까요? 이만큼.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 만나는 곳이 여기 두 군데 있네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우리가 기억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x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곳이죠. 오른쪽에 있는 값도 기억하는 값이지만 예, 혹시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게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0에서 3분의 2파이만큼 갔으니까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x의 값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다라는 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부호를 조사를 해볼 거예요. f'x의 부호를 계산을 해볼 텐데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겠죠. 이게 0 되는 곳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래프를 봅니다. x의 값이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될 때는 코사인 값이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에 2 곱하고 1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게 되죠. 그렇죠? 예. 해서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에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바깥쪽은 즉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3분의 4파이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요. 그렇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에 2 곱하고 1 더하면 0보다 크지요? 예. 해서 바깥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판정해 볼 수 있겠어요.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거니까. f는 어떤 상태냐? f'이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다시 증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3분의 2파이에서는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극대값을 갖는 곳이고 3분의 4파이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 f 3분의 2파이,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의 함수값 f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입해 볼까요? fx는 x 플러스 2 sin x입니다. 그렇죠? x에다가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대입하면 됩니다.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은 x에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sin 3분의 2파이. 그렇죠?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은 x에 3분의 4파이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2 sin 3분의 4파이.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sin 3분의 2파이와 sin 3분의 4파이만 값을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지요. 그렇죠? 사인 3분의 4파이는 파이를 넘어갔죠? 파이 넘어가면 사인 값은 이렇게 부호가 바뀌죠? 여기가 파이 0, 여기 2파이.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입하면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루트 3이 되죠. 뒤에 항이. 전체의 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됐죠? 이게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은 사인 3분의 4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갖다 대입하면 2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극소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절의 목적은 다 했습니다.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국소적인 극값, 즉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을 때 임계점 안에서만 찾아주면 돼요. 그런데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임계점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시간에 배운 대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바뀌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었다.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도 세분화해서 극대라는 것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극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역시 곡선의 모양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이계 도함수를 계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도함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오목성, concavity라고 합니다. concave, 오목하다라는 뜻이에요. concavity라는 것은 오목하냐라는 그 성질, 오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자, 그래서 우리는 곡선을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책에 따라서는 오목 대신에 볼록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컨벡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컨케비티, 오목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우리 책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곡선의 모양을 결정할 거예요. 그럴 때 그림처럼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아래쪽에서 이 곡선을 쳐다보면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해서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는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오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concave, 오목한, 아래쪽에서 봤을 때 downw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cave downward, 해서 아래쪽에서 오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쳐다봐야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오목하다라고 얘기해요. 해서 이거는 concave upward라고 합니다. upward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라는 걸 구분을 해볼 텐데 볼까요? 아래로 오목하면 위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접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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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지죠. 그렇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두 개의 플러스를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플러스가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언젠가는 이렇게 0이 될 거고 거치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양이지만 그 절대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는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기울기가 얼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5다 그러면 한 여긴 3쯤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쯤 될 거고 그렇죠? 그 수로 표현하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값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F'입니다. 그렇죠? 근데 F'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F'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떤 함수라는 것은 F'이에요. F'이 감소한다. 그런데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F'이 감소하니까 F'의 도함수, F'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다 그런 뜻이에요. F'의 도함수가 뭔가요? F의 더블 프라임이죠.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가 되면 네, 이렇게 연속인 그래프를 가졌을 때 마찬가지로 판정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겼냐?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그럼 위로 오목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 오목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네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네요.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F'이고 그렇다면 이 값이 증가하고 있다. F'이 증가한다. 그러면 F'의 도함수가 플러스다. F'의 도함수는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오목성을 얘기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위로 오목.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아래로 오목은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예,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라는 걸 가지고 그쪽으로 오목.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예, 나중에 뒤에 가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x하고 y의 입장을 바꿔서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돌려놨을 때에는 오른쪽에서 오목, 왼쪽에서 오목. 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목하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정의를 했지요. 예, 그럴 때 예, 어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 점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 그림은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네요. 위로 오목. 오른쪽 그림은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네요. 아래로 오목.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반대로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을 곡선이 변하는 곳이다.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예, 인플렉션 포인트다라고 불러요. 변곡점. 예,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곳은 만약에 예, 여기서 더블 프라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블 프라임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 0인 곳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더블 프라임 계산할 수 없는 곳에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변곡점은 더블 프라임을 갖는 곳에서 나타난다면 더블 프라임이 0인 곳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아니면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변곡점이다. 그래서 더블 프라임 계산할 수 있다면 거기선 0일 수밖에 없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변곡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제 6번 볼까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예,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오목성을 조사를 해보고 변곡점 조사해보고 극대, 극소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극대나 극소는 우리 배웠듯이 일계도 함수가 얘기해 주죠. 오목성하고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두 번만 미분해 보면 우리는 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극대, 극소. 우선 국소적인 극값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까요? 미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렇다면 y'x라는 걸 볼 거예요. y'x라는 것은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4x의 3승 미분하면 12x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4x의 제곱 묶어낼 수 있으니까 x-3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 되는 곳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건 다항함수고 한 번 미분할 수 있고 두 번도 미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도 다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0 되는 곳은 x가 0 되거나 3 되거나 하면 되지요. 그렇죠? 이것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y'의 부호를 따질 거니까 x제곱 하는 것은 실수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부호하고는 관계없어요. 여기는 항상 4까지 해서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y'의 부호는 x-3이 혼자서 다 결정하죠? 그렇죠? 예. 해서 y'이 0 되는 곳은 0하고 3. 예, 이렇게 다 될 수 있지만 x제곱은 예, 플러스니까 이건 부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y'의 부호는 x-3의 부호하고 전적으로 같죠. 여긴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x-3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체가 플러스. x-3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전체는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러면 x-3의 부호는 x가 3일 때 중심으로 바뀝니다. 3보다 크면 플러스. 그래서 y'도 플러스. x가 3보다 작으면 x-3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y'도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의 상태는 어떤가요? y'이 마이너스다.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렇죠? 그럼 극대극소 판정할 수 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 곳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3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그러면 3의 3승 묶어내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의 3승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블 프라임 계산합니다. 예,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2x를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x-2가 곱해지죠? 예. 역시 y의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찾아보면 돼요. 0에서 0이 될 거고 2에서 0이 되겠죠?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곳은 0과 2니까 이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조사를 합니다. 예. x가 0일 때와 2일 때를 중심으로 더블 프라임은 12x 곱하기 x-2, 즉 12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그래서 최고차항 부호는 예, 최고차항 12x의 제곱, x제곱 앞에 12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최고차항 부호 플러스 가고 0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번씩 바뀌면 됩니다. 예, 0과 2에서 0이 되니까 이 항들이 예, 2를 지나갈 때 한 번 바뀌어서 마이너스, 다시 0을 지나갈 때 한 번 바뀌어서 플러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우리 얘기했었죠? y는 위로 오목하다.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하다. 다시 플러스면 위로 오목하다. 그렇죠? 그리고 0일 때와 2일 때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연속이니까 우리는 예, 이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연속인 곳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변곡점은 두 군데 있다. 0과 2일 때. 그렇죠? 자,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함수에다 대입하면 0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은 0에서 0이고 2일 땐 마이너스 16이다. 어렵지 않죠? 변곡점은 예,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불연속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곡선의 모양은 오른쪽은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죠. 왼쪽은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죠. 바뀌어요. 그렇죠? 하지만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점은 빠져 있습니다. 한 점. 그렇죠? 해서 곡선에 연결된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조각들은 예, 이 각각의 브랜치들은 곡선의 모양은 바뀌어 있어요. 예, 어느 쪽에서 오목하냐라는 건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이게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변곡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변곡점이 아니다. 이해됐죠? 예, 하지만 곡선은 바뀐다. 예, 곡선의 모양은 바뀌고 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고 다 변곡점은 아니고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데 예, 연속된 그래프 위에 있을 때에는 변곡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끊겼을 때는 변곡점이라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좌우에서는 바뀌고 있다. 위로 오목인가 아래로 오목인가는 바뀌고 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예, 종합해서 예, 이제 그래프를 완성해 볼까요? 예. 그렇다면 첫 번째 극값이 하나 있었어요. 3에서 극소값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27이었습니다.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27. 예, 이렇게. 그러면 3, 마이너스 27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죠. 곡선의 그래프가. 예,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극소였어요. 극소였으니까 그리고 미분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극소이면서 미분 가능. 그렇죠?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변곡점이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2에서 하고 0에서 변곡점이었습니다. 2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0에서 함수값은 0이었어요. 그럼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두 점을 찍어 놓고 이제 변곡점이니까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죠? 0 왼쪽에서는 위로 오목,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 2보다 오른쪽에서는 다시 위로 오목. 그렇죠? 이제 이 세 점을 연결하면 돼요. 예, 이렇게. 여기 부분적으로 극소 모양을 가지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요 점까지는 이 오른쪽이니까 위로 오목. 그럼 위로 오목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하니까 원점에서 2, 마이너스 16까지를 이렇게 위로 오목한 그래프로 연결. 이해됐죠? 0 왼쪽에서는 다시 위로 오목이니까 이렇게 위로 오목하게 연결. 어렵지 않죠? 그래서 0 왼쪽에서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원점까지 왔다가 0에서 2까지 0,0부터 2, 마이너스 16까지 아래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예, 이어지게 오면 되고 2를 넘어서면 다시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바뀌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았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극값하고 예, 오목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